할지 모르겠지만 변한의원이라고 한번 쳐보세요. 이게 변을 검사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변한의원이라고 한번 쳐보면 변한의원에서 장내세균 검사를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. 장내세균의 분석, 장내세균 유전자 분석을 통하는 겁니다. 우리 옛날에 변 검사하는 거는 변에 회충알이 있는지 뭐 회충이 뭐 이런 세균을 검사하는 거지만 이게 장내세균 분석은 장내세균 유전자를 검사하는 겁니다. 유전자. 그래서 특수 분야에 국한되었던 것들이 이게 많이 방송을 통해서 나가지는데 주로 이제 비만 때문에 많이 나간 거죠. 그래서 유해균이 단 음식을 자꾸 찾게 해서 비만을 유발한다. 유익균과 유해균 뭐 합배해보고 뭐 이런 여기 이제 몸신 뭐 이런 데서 하여가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. 예? 장내세균 검사를. 그래서 장내세균은 비만, 아토피, 우울증, 암 등의 질환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비만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장내세균을 정확히 분석하고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근데 장내세균에 이게 맞춰주는 거는 이게 분석을 하는데 이게 균형을 맞춰주는 거 뭘로 맞춰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일어나야 될 부분들입니다. DNA를 통해서 분석하는 거냐 하면은 현미경 분석은 이게 종간 구분이 어렵고 균체수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. 현미경은 되지 않고 배영을 하는 경우도 안 되고 DNA를 통해서 하는 것들만 현미성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. 그래서 장내세균 분석을 이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고 몇몇 획기적인 것들을 골라서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해드리는 장내세균은 첫 번째 정상 대비 유익균, 유해균, 중간균의 비율을 분석을 해줍니다. 이렇게 내 장내에 가지고 있는 게 유익균이 많으냐, 유해균이 많으냐, 중간균이 많으냐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. 근데 탈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주로 유해균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. 그 다음에 클러스트리움을 분석을 해주고 락토바실리우스, 비피도박테리움을 분석을 해주고 비만균과 정상균의 이 구분을 해줍니다. 그래서 절대 균체수가 어디에 해당되고 있는지 평균 범위가 있고 여기에 유익균, 유해균, 클러스트리움, 락토바실리우스, 비피도박테리우스를 검사를 해서 여기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려주는 검사법으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. 검사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 이거를 변을 받는 게 아니에요. 이건 설사를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. 옛날에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용액에다가 이렇게 살짝 떨어뜨려서 이렇게 균체수를 보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요런 액체 있어요. 체변통이 요만한 게 있는데 여기 스틱이 하나 들어가져 있어요. 스틱에다가 이렇게 묻혀서 그냥 스틱을 다시 담아주면 되는 거예요. 변을 뭐 이렇게 떠오는 거나 뭐 이러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. 그래서 뭐 종이 안 껴도 되고 그러는데 체변지가 있어요. 체변지. 요즘은 전부 수세식 화장실이잖아요. 그러면 그걸 바닥에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. 그냥 물 속에다 놓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 체변지가 있어가지고 변기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거기 딱 떨어질 수 있게만 해놨어요. 그 체변지를 가지고 이게 여기다 해서 이렇게 놓아주게 되면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여기도 아이스팩을 해놨는데 이 균체수들은 상온에서도 변하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아이스팩을 넣고 안 넣고가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검사고 값도 비싸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 이 검사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싸게 하고 있는 겁니다. 이게 왜냐하면 장내세균 분석을 통해서
이 의약품을 개발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장내 세균은 장의 또 다른 작용, 면역이라는 부분하고 장이 제2의 뇌라는 부분으로다가 저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내 세균이 중요하다는 얘기죠. 그리고 500종 이상의 세균들이 우리 몸속에 전체 무게가 약 1kg, 장내 세균의 무게만 약 1kg 정도 되고, 장내 세균의 기능이 우리 몸이 형성하지 못하는 비타민 B군은 협성이 안 되죠, 우리 몸속에서. 그렇지만 장내 세균은 해요. 식물성 탄수화물의 분해 효소, 유해균의 침입 방지, 음식물의 대사 과정,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단세지방산도 장내 세균이 하고 있는 것들이고, 그래서 장내 세균이 에너지 생산, 단세지방산, 연동운동, 소화흡수 촉진, 물질 대사 조절, 약물의 활성화, 감염 방어, 면역 활성화, 암 이런 쪽에 대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장내 세균이 검사를 하는 거고, 이제 우리의 의학은 장내 세균을 얼마만큼 잘 다룰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의학의 발달 여부가 갖춰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,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런 거 생각이 안 나네. 여러 가지 리케가 신드롬을 치료하는데 이 장내 세균을 변 이식을 통해서, 건강한 사람의 변 이식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거의 치료 확률이 98%에 해당될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장내 세균하고 인체 허브의 관계,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의 상호 관계가 이렇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장내 미생물들의 종류가 바뀐다는 얘기죠. 그래서 항생제를 많이 쓴 사람들, 항생물질을 많이 먹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장내 세균이 밸런스가 다 깨져 있어요. 그리고 장내 세균에 의해서 비만부터 시작해서 염증성 질환, 여기 이제 셀리악병 이런 것들이 난치성 질환으로 들어가는데, 전부 이게 장내 세균에 의해서 질환이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장내 세균 검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구분이 되어 있고, 그래서 이제 유익균, 중간균, 유해균, 이게 어느 유익균이 많으면 이 중간균은 전부 유해균으로 가고, 유해균이 많으면 이 중간균은 전부 유해균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. 주로 가장 많이 새는 게 이제 대장에서 박테리아 포멘터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일 많이 살고 있다라는 것들로 얘기하고 있고, 대장이 별로 역할이 없는 것들로 다 증빙됐었지만 이 장내 세균 검사를 하게 되면서 더 많이 이제 중요성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, 중요한 게 지금 맹장이라는 거 있었잖아요. 맹장 수술을 다 했었죠. 근데 장내 세균의 보호가 맹장이라는 거예요. 그 맹장에서 전부 보관을 하고 그 원래 균주들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, 지금 옛날에 우리 유학 갈 때는 일부러 맹장 수술 미국에 가서 안 받으려고 맹장을 떼고 갔어요. 비싸기 때문에 거기서 맹장염 걸리면은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맹장을 미리 떼고 유학을 가는 이런 해프닝도 벌어져 있었는데, 지금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.